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그 고정세무사님이시죠. 예, 다봄의 이진석 세무회계 대표님과 함께 네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증여 관련된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뭐 현금 증여 막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현금을 우리가 가족 간에는 네.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계좌이체도 하고, 그쵸. 또 현금 뽑아서 보통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수표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거를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가 진짜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직접 세무사님하고 이 증여에 관련돼서 네네. 현금 증여 이렇게 네네네. 조그맣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서는 소액? 그렇죠, 네네네. 가능할지, 뭐 세뱃돈 뭐 이런 것까지 뭐 추징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뱃돈을 추징하는 거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위험하다. 위험한 것 같아요. 금액의 위험하다. 수준에 따라서, 금액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금액의 지출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네. 그 받는 방법은 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과세 포착이 안 되겠죠. 네. 대표님 말씀처럼 계좌이체 형식으로 큰 돈을 받거나, 제가 판단했어요. 아니면 네. 작은 돈들이 계속 쌓여서,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수증자, 그 받은 자식 입장에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네. 이제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런 자기 자산 가치의 증식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안 걸리면은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가장 애매한데, 보통 그 유튜브를 보면 현금 증여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이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상속이라는 이슈를 한번 곁들여서 같이 보면 걸리죠. 지금 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나중에 상속됐을 때 10년, 그래서 보통 이제 카운트로 10년을 잡거든요. 10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상속 절세 플랜도 그렇고 증여세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산을 분산해야지,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네. 자산을 분산시켜야지 나중에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계좌이체하는 거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소액으로 계속 하면 안 걸리지 않냐.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증여하시는, 그러니까 신고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증여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 이거죠.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분들, 법정상속인 분들이 그걸 입증해야 돼요. 10년 이내 계좌이체 내역이랑, 네. 난 뭐 손자녀는 이제 법정상속인은 아니니까, 네. 손자녀까지 포함하면 그분들은 5년 이내의, 10년 이내의 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상속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좌이체 내역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는 금액들은 모두 다 사전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걸린다고 봐야죠. 그럼 일단은 증여보다 이제 상속이 더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상속은 손자까지도 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간이적으로 세무조사. 그렇죠. 자녀를 보고 세무조사예요. 네, 말 그대로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 네. 개념으로 봐야죠. 가족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요즘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를 좀 돌려보면 상속할 자산이, 그러니까 상속도 비과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할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크게 위험성이 없는데,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상속의 그 금액 자체가 좀 볼륨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그마한 계좌이체라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뭔가를 따지고 적어놓던가 자료를 남겨놔야 맞아요. 네. 자료를 남겨놔야 뭐 10만 원, 20만 원도 자료를 남겨놔야 괜히 뭐 잘 몰라가지고 까먹어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을 합산돼가지고 내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네요. 대표님 말씀처럼 고액 자산가분들, 특히 이제 상속세 공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보통 기준점을 그렇게 잡는데 10억 이하, 서울은 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라고 봐야죠.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도 그냥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거 대표님
뭐 금융정보문서관에 이제 은행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고액 현금을 인출했을 때 보통 하루당 1,000만 원?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은행별로. 근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900만 원 빼면 되겠네? 매일 9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게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거든요. 은행이 보고를 안 해요. 근데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900씩 계속 뽑으면 그 은행 직원으로 이제 이건 이제 ATM기에서 뽑은 거랑 이제 계좌에서 뽑은 걸 두 개 합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초과를 하는지 판단을 하는데 은행이 직원이 의심이 되면 분석할 그 보고를 할 수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건 이제 숨길 수도 없고 그냥 바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것도 얘기가 많잖아요.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세무사님 얘기해 주신 건 1,000만 원 기준이죠. 기준으로 이제 보고가 바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맞아요. 네. 의심 거래로 이제 그것도 속설이 너무 많아. 뭐 50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500을 뽑아요. 네. 근데 은행 직원이 지인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500 계속 뽑으면 그게 보고가 안 되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 나눈 것처럼 나중에 상속이 개시된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그때 이제 입증 문제가 어차피 발생하기 때문에 까먹어. 그러니까 까먹어. 어차피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대표님 말씀처럼 뭐 적거나 뭐 이제 이거는 무슨 뭐 자녀의 생활비로 보태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행 정비했을 그게 때. 그거다. 그 위험할 수 있는 게 그거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은행 계좌에서 증액 신청을 안 하면 그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부터 있잖아요. 1일 2차 한도죠. 네,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뭐 증액을 해갈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신청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 까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사례인지. 그렇죠. 또 뭐 때문에 이게 옮겼는지. 그냥 또 2차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금 거의 대부분이 좀 옛날 기준이잖아요. 그쵸, 2000년대, 뭐 90몇 년대 그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세금 체계니까 딱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 자체가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 이전에 있던 분들은 무슨 내가 자산으로만 상속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대다수 거라고. 왜냐면 5년 전만 해도 강북 아파트는 다 5억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옛날 기준으로.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게 좀 별로 안 됐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좌이체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아무래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은 뭐 하나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 매일 1,000만 원씩 뽑으면 생기는 일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험하죠. 이 개인이 세무조사 당하는 케이스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법령을 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비과세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상 4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다 알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세법의 내용 그렇거든요. 이제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상식적으로 뭐 니네가 자녀 아니면 배우자한테 쉽게 종비속이나 배우자한테 뭐 예를 들면 생활비나 교육비나 뭐 혼수용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축의금, 뭐 부조금 다 모두 봤을 때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그건 비과세로 봐줄게.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법령 내용 그대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핵심 단어만 생각해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지 나열 몇 개 해놓은 거잖아요. 금액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금액은 기준이 없으니까 더 애매하네. 이게 그러니까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이제 그 당국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이제 싸움이 났을 때 그때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례로 무조건 대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애매한 거죠. 법령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비과세 되는 그 현금 계좌 이체. 비과세 되는 계좌 이체는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